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제 어느덧 아이들이 다 크고 또 남편이 벌어주는 것으로도 평범하게 살 정도는 되지만 저희 형편의 불이웃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독거 노인의 수발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려 야겠다는 마음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막상 실천을 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큰 마음을 먹고 신청하였더니 구청 직원이 두 독거노인을 저에게 할당을 해주시며 자상하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분은 칠순이 넘은 할아버지였고 또 한 분 역시 칠순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오전에는 할머니 집에 가고 오후에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 빨래나 밑반찬을 조금 챙겨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이 있는 줄 알았다면 일찍 할 것을 하는 후회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데 아들이 마누라와 이혼을 하고 술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방을 감추었다고 했고 동사무소에서 매달 약간 나오는 돈과 새마을 금고에서 나오는 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저는 친정아버지거니 하고 성심껏 수발을 들어드렸습니다. 오전에 들르는 할머니는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수발을 들어야 하는 아주 거동이 불편하고 말씀도 못하여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 대로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는 아주 불쌍한 할머니였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먹을 밑반찬을 준비하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님에게 드릴 밑반찬도 많지는 않지만 항상 준비를 하는 열성도 보였습니다. 물론 앞에서 친정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있었지만 할아버지에게 더욱더 따뜻한 정감을 가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가슴속에 영원히 묻어두려고 하였는데 지금부터 할아버지들에게 마음을 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막 졸업을 하고 부모님 곁을 제 생애에 처음으로 떠나 다른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객지 생활 의지할 곳 없는 저로서는 정말 힘들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돈이나 다른 것은 다 그런대로 풍족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번 돈 제가 알아서 사용하고 적금을 넣으라는 말씀만 하실 뿐 간섭을 안 하였습니다. 월급 타서 절반은 적금 붓고 나머지로 생활비며 용돈 그리고 화장품을 사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말만 되면 왜 그렇게도 부모님이 그립던지 자취방에서 뒹굴고 있다 보면 더더욱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자상하신 아빠와 마음씨가 천사 같은 엄마. 요즘처럼 도로 상황이나 좋았고 차라도 있었으면 주말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어리광을 피우고 일요일 밤늦게 자취방으로 돌아와도 다음날 출근에 지장이 없으련만 당시에는 도로 사정도 여의치 않았고 자동차 문화도 요즘처럼 집집마다 차가 있지를 않고 겨우 시외버스를 타야 그도 오후 6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기에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자취방 구들을 친구 삼아 놀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 성격이 당시에 워낙 내성적이라 쉽사리 친구도 많 사귀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제 취미는 자취방에 뒹굴면서 대학에 다니면서 배운 술 마시기였습니다. 그날은 더더구나 우중충한 날씨에 비까지 내리고 천둥도 쳤습니다. 마침 부추와 계란을 사놓은 것이 있어서 부침개를 2장 구워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밖 처마 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셨죠. 그 할아버지는 제가 자취하던 방을 알선하여 주신 복덕방에서 노시던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딱히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에도 그럼고 그렇다고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연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 상무 처자가 여기서 자취하직 하시기에 네 하고 말하자 부침개 냄새가 나는 거 보니 오라 비가 오는 날이라 외출을 못하고 부침개 부쳐서 술을 마시는 군 하시며 웃으시기에 생각나시면 들어오셔서 한 점 드세요. 하자 그럴까 하시기에 저도 혼자서 먹기에는 너무 적적해요 하고 웃자 그럼 그러지 하시며 살짝 문을 열고 들어 모셨습니다. 빗물부터 닦으세요 하고 수건을 건네드리자 고맙기도 하지 하시며 머리와 얼굴을 닦으시기에 앉으세요 참 소주 드세요 하고 묻자 어르신은 제 자취방을 둘러보시더니 곱게도 꾸며 놓았군. 좋지 하시며 웃고는 앉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한평 남짓한 부엌으로가 잔과 삼 그리고 전을 가지고 와 방바닥에 있던 점과 술병을 상 위로 올리고는 술병을 잡고 잔 받으세요 하고 병을 내밀자 예쁜 처자가 따라주는 술 한 잔 마셔봐 하시며 잔을 내미시기에 잔을 채워드렸습니다. 그래. 혼자서 자취하기에 힘은 안 들고 어르신이 잔을 비우시고 말씀하시기에 다시 잔을 채워드리며 적적하고 무서워요 할아버지 하자 어르신은 웃으시며 처자, 나 늙었지만 아직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늙지는 않았어 하시기에 그럼 뭐라고 부르죠 라고 말하자 아저씨 어때 하시기에 아저씨라 부르기에는 늙으셨어요. 하며 웃자 다시 술을 드시며 처저가 늙은이 놀리면 쓰나 하시기에 저도 잔을 비우고 놀리기는요 하고 잔을 내밀자 잔을 채워주시더니 이래도 힘은 젊으니 부럽지 않아 하시기에 피하고 웃자 한번 몰격 하시더니 제 옆으로 와서는 전 당황스러워서 그제서야 아저씨하고 부르자 처저가 내 힘없다고 했으니 내 힘 보여주지 하시기에 대학에 다니며 경험이 있었기에 큰 두려움은 없었지만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조금은 찜찜하였습니다. 우리 할망구가 일찍 죽어서 하시며 웃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로 거의 매주 일요일이면 그 어르신은 제 자취방을 찾으셨고 더구나 평일에도 회사에서 일찍 파하고 나서 심심하면 그 어르신이 놀고 계시는 복덕방 앞을 지나치며 발길 멈추고 있으면 그 어르신이 저를 보시면 제가 잉크로 사인을 드리면 잠시 제 자취방으로 오시고 그리고는 술을 마시곤 하였습니다. 인연을 어르신과 만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달리 연세가 많은 분들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저는 제가 돕는 할머니보다 할아버지에게 더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할아버지도 저를 마치 친며느리라도 되는 양 편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비가 무척 오던 화요일에 역시 미리 준비한 밑반찬을 싸들고 할머니 집으로 가 빨래를 하여 방 안에 널고 청소를 하고 냉장고 안을 보니 밑반찬이 많이 있어서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밑반찬을 할아버지에게 다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할머니 점심을 먹이고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자 어여 와요 하고 반갑게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하고 묻자 응 미리 먹었지 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오면 같이 점심을 드셨는데 먼저 드셨다는 말에 조금은 실망을 하자 친구가 와서 같이 먼저 먹었어 미안해요 하시기에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하고 부엌에 서서 대충 점심 요기를 하고 나자 하시기에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하고 웃으며 말하자 그냥 두지 하시며 돌아서셨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하자 다시 돌아서셔 주책이라고 욕할 건데 하시며 말을 흐리시기에 아이 할아버지는 하며 웃자 하시며 계속 주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하고 말하였으나 역시 저 관두지 하시기에 놀라 참 할아버지도 제게 말씀하시려고 하셨으면 하셔야죠 하고 눈을 가볍게 흘기자 정말 욕 안 하지 하시기에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자 나 목욕 좀 하셨습니다. 목욕탕에 가셔야죠 하자 다리가 떨려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 하시며 돌아서시기에 알았어요. 물 끓여 저 큰 플라스틱 달아 이 방으로 가져가서 하고는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습니다. 평소에 보아두었던 큰 비닐을 바닥에 깔고 큰 플라스틱 다라에 물을 적당히 채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불편해 하시지 않나 하여 돌아서서 있었습니다. 따뜻하다 하는 말에 돌아섰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나 눈물이 나려고 하였습니다. 일어나 더운 물을 할아버지 등에 부으려는 순간 어머 하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의 할아버지는 토끼 눈으로 바라보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말을 흐리자 미안해요.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에요 하자 친구 아들이 중국에 다녀왔다고 나에게 이상한 것을 주며 먹으라고 해 먹었더니 하며 말을 흐리시기에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하자 저기 내 바지 주머니에 작은 병 한번 봐요 하기에 할아버지의 바지 주머니에 그 약병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바로 중국산 비아그라였습니다. 무슨 약이야?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말을 못하고 멀뚱멀뚱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약이래도 다시 묻기에 정신을 차리고 이건 부전에 먹는 약이에요 하자난 어려운 말은 몰라 쉽게 이야기해 하기에 안 되면 먹는 거예요 하자 아 글쎄 쉬운 말로 하라니까 하기에 하는 수없이 참 난처했습니다.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라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마워라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적시며 또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약이 떨어질 때까지는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이상하죠? 전 이상하게 나이가 드신 분이 좋은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전 그 후로도 또 다른 자원봉사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답니다.